자, 수능 특강 식강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t는 0부터 4t까지 해서 한 바퀴 회전하는데 한 바퀴면 2파이. 그러면 각속도가 얼마냐면 각속도가 결국 4t라는 시간 동안에 2파이 움직이는 거니까 2t분의 파이가 각속도가 되겠네요. 각속도라는 건 주기 동안에 한 바퀴 도는 이걸 이제 각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 손속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게 t는 0일 때니까 t는 0일 때가 지금 가장 클 때죠. 그리고 이제 이게 돌면 그래서 만약에 2분의 파이만큼 돌아버리면 이제 얘가 그 자기장이 지금 여기서 수직으로 들어간 거니 나오는 거니 그런 말 안 나오네. 균이라는 자기장 영역이라고 나왔네.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현재 이 상황 t는 0일 때가 최대인 상황이고 여기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2분의 파이면 딱 수직이 되니까는 그때는 이제 들어가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상을 해보면 일단 면적이 얼마냐면 파이 r 제곱 그리고 자기장 p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 값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사인이면 t가 0일 때 0 돼야 되니까 코사인 t가 0일 때가 자기 손속이 최대가 돼야 돼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좀 이제 명확하게 쓰면 r 제곱 b 그리고 아까 각속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코사인 2t분의 파이 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t가 4t가 되면 이제 다시 주기가 되는 거지. 한 주기가 t는 0일 때 통과하는 거는 요거다 맞는 것 같고요. t가 0부터 라지 t까지 영도의 통과 자기 손속은 점점 감소한다. 라지 t라는 거는 결국 얼만큼 이동했냐면은 4t일 때 2파이니까 라지 t면은 2분의 파이죠. 얘가 이렇게 수직처럼 이렇게 원형도선이 서는 동안은 좀 자기 손속이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원형도선은 전류의 세기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이게 지금 자속이니까 지금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기전력에 비례할 거고요. 이 기전력은 뭐랑 관련 있냐면 단위 시간당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단위 시간당 얼만큼 자속이 변했냐 이거니까 결국 이걸 한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분해주면 파이 r 제곱 b 그리고 2t분의 파이 감마 튀어나올 거고 사인 2t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겠지. 뭐 앞에 코사인 사인데스 많이 붙을 거지만 뭐 크게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3t를 넣어주면 2분의 3t니까 뭐 사인 값은 1 나오겠죠. 마이너스 1. 근데 t는 2t 넣어주면 0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 나옵니다. 그래서 3t일 때가 2t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답은 5번 가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보면은 지금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지금 5를 중심으로 요걸 중심으로 자석이 이렇게 있는 거 맞죠? X 시계 방향으로 일정 각도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N극이 경도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N극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점점 이동하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옳은 것만 골라라. N극이 A를 지날 때, D를 지날 때 자기 손속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A가 여기 있으면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자기장 선속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길 거고, 이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자속이 생길 건데, 만약에 A가 D에 있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A가 여기가 있으면, N이 지금 여기가 있으면, 반대로 S가 여기 있겠죠. 이때도 여기에 해당하는 똑같은 자속을 받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자속이 들어가는 거라면 이번엔 자속이 나오는 건데, 크기만 비교하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N극이 B를 지나는 순간 N극과 코일은 서로 당기는 방향이다. N극이 B를 지나는 순간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N극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N극이 멀어진다라고 해야겠죠. N극이 멀어지면 렌치 법칙에 하면 N극을 당기는 방향으로 여기서 유도전류가 생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N극이 당기는 방향이니까 S극이 되게끔. 그러면 이렇게 전류 걸러서 이렇게 전류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네, 유도전류가. 그래서 N극이 도망가니까 N극을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 작용한다. 니은도 괜찮은 말이고요.
다음 N극이 지금 C를 지날 때 N극이 C를 지날 때와 여기를 지날 때와 E를 지날 때 코일은 전류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C를 지날 때면 N극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N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N극이 여기 있으면 S극이 여기 있는데 S극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C를 지난다는 건 N극이 멀어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S극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E를 지날 때는 이렇게니까 지금 N극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자석이 이렇게 있었을 거니까 S극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때는 N극이 가까워지고 S극은 멀어지는 상황이죠. 글씨 왜 이렇게 무슨 상황? 자, 그래서 전류 방향은 지금 이거를 보면 우리 자석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자석의 움직임이 전혀 반대니까 전류 방향도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관인 3번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볼게요. 3번에 보면은 좀 도선이 이제 이렇게 생긴 도선이 있고요. 좀 특이하네. 도선이 있고 t는 0일 때부터 나왔고 봅시다.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렸대요. 각각 한 바퀴씩. 다시 말하면 이걸로 한 바퀴 돌리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 그러니까 이게 2파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시간이 시간분의 각속도가 시간분의 각도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각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바퀴 돌렸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게 2파이, 이것도 2파이 나와야겠지. 2파이. 실제로 보면 2파이 나오죠. 이것도 2파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오메가로 돌렸을 때 오메가분의 2파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다면 이거는 속도를 2배로 올렸으니까 절반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오메가분의 파이면 될 거라서 t1은 오메가분의 3파이면 되겠죠. 원래 오메가 2파이에서 오메가분의 파이만 더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t1은 이런 이상한 숫자가 아니고 오메가분의 3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는데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눈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눕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쪽에 이렇게 좀 긴 게 이쪽이 좀 길죠. 1번, 2번 이렇게 한다면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는 방향을 생각해 보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장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B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T는 0일 때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자기선속이 최대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B 곱하기 면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A라는 면적이라고 치고 이것도 어차피 코사인 세타겠지. 왜냐면 세타가 0일 때 최대니까. 근데 지금 첫 1회 바퀴 때는 오메가라는 속도로 도니까 요 B, A 코사인 오메가 T가 자기 선속이 될 거고 두 번째 2회째 1바퀴 2회 바퀴째까지는 BA 코사인 2 오메가 T로 이렇게 돌 거예요. 자기 순속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도식화할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구하러 했냐면 전류 방향 물어봤는데 전류는 결국 기전력 방향인데 그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자기 순속이니까 각각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1회 바퀴 어떻게 되냐면 저거 미분해주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2회째 바퀴 때는
이렇게 되겠죠. 2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있냐면 0도부터 180도까지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어차피 이 부호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인 값이 0도부터 80도까지는 부호가 일정하기 때문에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 4오메가의 3파이가 어디냐면 절반 잘랐을 때 그거보다 여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4오메가분의 3파이면 결국 어디냐면 얼만큼 돌았냐면 4분의 3파이 돌았던 소리예요. 그럼 4분의 3파이면 어디 돌았냐면 막대기가 지금 1번 막대기가 지금 여기가 있어요. 2번 막대기가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일단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0도부터 180도까지는 지금 방향이 안 바뀌니까 첫 방향 그대로예요. 근데 처음 방향이 뭐냐면 지금 처음에 얘가 시작하는 순간은 자속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럼 그 방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내려가는 자속이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이게 180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4분의 3파일 때도 BRA 방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사실 수학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4분의 3파이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은 자속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속이 점점 펴지고 있잖아요. 자속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인데 좀 차이가 뭐냐면 이걸 그림을 직접 이렇게 그리면서 수업 시간이라면 이렇게 제 모습이 보이면 이걸 어떻게 모형을 보여주면서 할 텐데 그림이 한계가 있네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안쪽이 B고 좀 더 그러니까 바깥쪽이 B고 좀 더 안쪽이 A가 될 텐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3차원이라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려오는 게 점점 증가하니까 내려오는 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생겨야 돼요. 그때 보면은 이 B에서 손을 놓고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때도 어차피 이 방향이에요. 한번 이렇게 하면 어렵고 이것도 연습장이나 이런 거 뭐 하나 펴놓고 직접 돌려보면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니면 손가락 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니은은 그렇게 일단 설명할게요. 혹시 댓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댓글 다시면 따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항에는 전류 세게 물어봤는데 이때랑 이때 전류 세게 물어봤어요. 이때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두 번째 바퀴째죠. 오메가1 2파이 이상이니까 여기고요. 여기에다가 만약 이걸 2오메가1의 5파이 들만 넣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 나올걸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넣어주면 0이 아니에요.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 넣으면은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큰 게 아니고 여기도 크죠. 이건 0이라서 사인 값이 0 나오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답은 니은 하나만 맞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사업 문제 이어서 보면 지금 A, B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리를 나타내요. 그 두 지금 이 도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일단 A의 속도는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A의 속도는 일정하게 가고 있고요. 거리를 T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 뭐부터 보면 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A가 D 움직였을 때, D만큼 움직였을 때 얘는 ED 움직여요. 얘가 속도가 V라면 얘 속도가 EV만큼 움직인 거죠. 그때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총 거리가 3D만큼 떨어진 지점이니까 결국 지금 이 가 그림은 T가 2T0인 상황이죠. 이 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거리가 일정하게 변했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ET 제로 동안에는 t만 변해요. t만큼만. 근데 그러면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얘는 속도가 a가 일정화됐거든. 그럼 얘는 ET 제로 동안에 또 이만큼 올 거야. t만큼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총 그 거리가 떨어진 게 t만큼만 더 차이가 나야 되니까 b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b가 정지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은 언제냐? 거리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a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갈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거리가 안 변하려면 d가 같이 가줘야죠. v의 속도로. 그래서 이 상황은 b가 d로 v의 속도, 그래서 말하면 v는 a 속도예요.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t0일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 t0일 때 이 상황에서 a는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인데 이 경우에 이게 수직으로 들어간 방향이니까 지금 자기장 방향은 여방향이고, 지금 이게 지금 한 회로인데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t는 t0일 때 결국에 들어가는 게 커지는 자기 손속이 증가하니까 자기 손속을 작아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거는 이렇게 오른손 렌치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 기억은 괜찮은 표현이고요. 3t0일 때 여기 상황에서 저항이라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지금 전류의 세기 구하려면 결국 기전력 구해야 되고요. 기전력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자기 손속이 변했냐죠. 근데 자기 손속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면적 곱하기 자기장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구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자기장은 지금 일정한 상황이니까, 이 영역 안에서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결국 자기장 곱하기 면적 변화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D니까 미소 면적 변화량이겠죠. 뭐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자기장은 B일 거고, D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만큼 면적이 변했는지 봅시다. 근데 3T0일 때 이때는 B가 정지했고 A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A만 움직이니까 조금 지우고 해볼게요. 이제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아니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때 3t0니까 이때 이렇게 가고 있어요. v의 속도로. 근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갈 거냐면 dt라는 시간 동안에 이만큼 간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v 곱하기 dt만큼 앞으로 가겠죠. 그럼 넓이 변화가 요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주면, 표현해주면 x축으로 간 변화량이 v 곱하기 dt일 거고, 그때 이제 높이는 4d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면적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주면 요거는 dt분의 d 요거니까 뭐 마이너스 있든 없든 어차피 크기만 따지는 거라서 계산해주면 이제 dt분의 b, 이거 이제 생략할게요. v dt 4d, 그럼 dt 없어지고 4bvd가 기전력입니다. 그러면 기전력은 v는 r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4bvd는 전류 곱하기 이때 저항의 총 저항이 얼마냐면 r, 2r 이게 한 회로니까 지금 직렬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총 3r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i는 3분의 4 r분의 bvd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좀 이상하네요. 4가 없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v를 대신에 딴 걸 써야 되는구나. 바꿉시다. 일단 v가 뭐냐면, v가 여기서 말하면 v가 뭘 의미하냐면 ET0라는 시간 동안에 t만큼 걸 v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넣어줘야겠네요. 그럼 대신 넣어주면 3분의 4 r분의 bd 하고 ET0분의 d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2로 바뀌고,
3R t 제로분의 b d 제곱이네. 이게 2가 빠졌다. 2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니은은 어차피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디귿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자속 변화의 변화량을 따졌네. 근데 변화량이 지금 우리 구했잖아요. 여기 지금 변화량이 좀 어디 있지? 이제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변화량은 결국에 면적 변화량이잖아요. 면적 변화. 면적 변화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했죠. 근데 OT0일 때 이때는 면적이 안 변하죠. 거리가 둘 사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3T0일 때는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지금 3D가 4D로 점점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면적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면적 변화량은 이게 이것보다 작다죠. 이때는 변화량이 OT일 때는 변화량이 빵이죠. 이때는 변화량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네요.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번에는 회로의 크기가 이게 크기가 안 변해요. 크기가 안 변하는 대신에 자기장의 크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플러스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데 처음 t0일 때 이 경우에는 지금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 자속의 크기는 면적 곱하기 자기장 크기인데 요건 일정하지만 얘가 변하니까 결국 이게 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t0일 때 전류가 자기장이 커지니까 결국 여기 자속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자속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니까 작아지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A에서 B 방향으로 기억 맞는 말 될 거고요. 여기서 3T0까지 그러니까 이 경우 이 구간 내에서 도선을 통과한 자기선수가 일정하죠. 왜냐하면 면적이 일정하고 자기장의 크기도 일정하니까 기억, 니은 괜찮은 말이네요. 이 상황에서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압 기전력은 dt분의 d 요거니까 계속 똑같은 거 나오네.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dt분의 d하고 결국 이거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게 면적 곱하기 자기장이고 그러면 dt 분의 d 요거는 면적 곱하기 시간당 자기장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면적은 얼마냐면 d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기장 변화는 얼마냐면 지금 이거 3t0 동안에 b0가 바뀌었죠. 요거네요. 이게 5가 아니고 3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한다. 근데 그게 속력이 EV로 갈 때도 있고 한 번 실험할 때는 그러니까 이때가 EV 이때가 V가 아니고요. 한 번 쭉 갔을 때 EV로 가고 또 한 번 쭉 갔을 때 V로 간다는 소리예요. 뭐 저항은 이렇게 다르고 한 변에 이거 도선의 크기도 다르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자기장 영역은 안 바꾸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뭐 이걸 통과한다고 했고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이걸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B0고 이것도 B0인데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이 안 나왔으니까. 네, 뭐가 나오냐면 0을 지날 때 다시 말하면 여기를 지날 때랑 그리고 4D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이때 저항률은 유도전류의 세기 방향 모두 같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한다면 지금 방향을 따져봅시다.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는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갈 동안에는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 면적이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시계의 반대 방향이네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근데 이때도 만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얘 같은 경우에 감소하고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면 결국에는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 거면 반대로 이게 나오는 거면 이게 들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일단 여기서 이 단서를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일단 이런 관계다, 서로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고 크기는 같더라, 이런 상황까지 일단 해석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다, 맞습니다. 1에서 P가 X 0을 지날 때, 여기 있네요. 여기를 지날 때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요만큼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해봅시다. 전압, 기전력 dt분의 d, 요거 구하는 거예요. 뭐 굳이 공식대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d 이거를 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자기장 세기는 B0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d니까, 한 변의 거리가 d니까 d 곱하기, 이게 높이죠. 이제 가로 해야 되는데 가로가 지금 변하고 있지. 얼만큼 변했냐면 v dt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 지금 생각해 주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제 영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 앞에서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dt라는 시간 동안 이만큼 더 오겠죠. v의 속도로 올 거니까 v의 dt만큼 더 왔을 건데, 우리는 지금 속도 변화량을 지금 속도 변화량이 아니라 면적 변화량이니까 자기장 영역에 포함된 면적 변화량, 그게 지금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은 v dt에다가 이 높이, 근데 높이가 아까 한 변의 길이가 d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런 관계식이 나올 거고요. 이거를 dt로 나눈 게 결국 기전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2v예요. 그러니까 이게 v가 아니고 2v입니다. 잘못 말했네요. 1번 같은 경우 이게 2v네요. 이게 2v로 움직였네. 2v로. 자, 그래서 결국 없어지면 이거니까 D운도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이 P가 ED를 지날 때, P가 ED를 지날 때, 그럼 이때네요. 그러면 지금 B0가 B0 되는 건데 부호가 반대니까 지금 일단 자기장 변화량이 2B0예요. 그리고 P가 4대를 지날 때의 4배다 라고 했어요. 각각 구해줍시다. 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주면, 결국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데, 난관까지는 아니지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조금 dt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이만큼 가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아까 들어가는 거고 이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거는 이만큼 증가했고요, 들어가는 거는 이만큼 감소했어요. 결국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결국 플러스 2배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 1번 상황이니까 속도는 2v, 그러면 일단 면적 변화량은 2v의 dt인데 이거의 b0만큼은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랑 하나는 빼기, 이게 만약 증가하는 거라면 하나는 감소하는 거니까 b0인데 이게 부호가 반대죠. b0에다가 2v dt, 결국 이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결국에 4v b0 dt,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높이랑 곱했구나. 높이가 얼마냐면 한 변의 길이가 d, 그러면 d 이것분의 dt 한 개 기전력 되겠죠. 전압, 그러면 요거고요. 요거 2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4번이니까 이제 이거 감소한 거 나가니까 이제 감소한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속도가 v예요. v dt의 이제 면적이 3d,
3D만큼 면적이 감소했을 거고 자기장 비제로 이거를 DT로 나눈 게 기전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전력이에요. 여기 기전력이고 이거 좀 뭐가 하나 이상하네요. 잘 봅시다. 이게 엄청난 함정이 하나 숨어있네. 여기 무슨 함정이 숨어있냐면 이 크기가 ED예요. 그죠? 근데 지금 두 번째는 이 도선 크기를 3D짜리를 썼어. 그러면은 겁나 큰 걸 썼네요. 요런 거 썼단 소린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 면적, 이게 지금 면적 변화거든요. 도선의 면적 변화. 이게 앞으로 간. 근데 이게 여기 3D예요. 여기 3D. 근데 우리는 사실 도선의 면적 변화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면적은 이거만큼 앞으로 간 게 맞는데 근데 실제로 자기장은 어디까지만 있냐면 ED까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버리면 그때 면적은 요만큼 지금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양이 줄긴 했지만 그 중에 이 영역은 버려야죠. 여기 영역은 이것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ED만큼만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실수할 뻔했네요. 이게 3D가 아니고 ED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기전력 구했고요. 기전력 여기서 저항으로 나누면 1번은 저항이 R, 이건 저항이 ER입니다. 그럼 저항을 나눠주면 이건 R분의 4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2R분의 2 이거니까 약분하면 R분의 1이네요. 총 4배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주의하세요. 이게 3D지만 도선의 길이가 3D가 돼버리면 이 자기장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꼬다리는 생각을 안 해줘야 되니까 결국 한배의 길이는 3D지만 2D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것 좀 함정이 될 수 있겠네요. 수능 같은 거 문제 풀 때. 자, 7번 문제입니다. 도선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 도선이 있고요. B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 도선의 전류를 이렇게 흐를 때도 있고 이렇게도 흐를 때도 있나 봐요. 서로 방향을 바꿔서. 이거에 의해서 B에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건데요. 상호 유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중심은 일치하고요. 저항 이렇게 R 연결되어 있고. 자, I1이 감소한다는 건 지금 전류 방향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가락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기장이 내부에서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걸린다라고 색깔 다르게 할까? 내부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럼 B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일정하면 전압 유도 전류 안 생기겠죠. 전압이 빵이다. 일정하는 거니까 이건 괜찮고 I2가 감소하면 다시 또 해야 되네. 지우고 I2가 감소한댔습니다. I2는 지금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것도 자기장 방향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걸리는 거네요. 안에서 내부에서. 이게 지금 감소하니까 늘어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려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 잡아보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QRP 이건 맞는 말. I2가 증가할 때 이번엔 증가할 때 관의 중심에서 A는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I2가 증가하면 일단 I2로 전류가 흐르면 그때 자기장 방향이 이 초록색 방향 맞죠? 근데 이게 증가한대. 증가하면 감소하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때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거고 그러면 이 빨간색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될 거니까 두 개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네요. 반대.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 1차 코일에서 전원장치에서 이렇게 교류를 흘러주고 그때 이제 2차 코일에서 얼만큼 유도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결국 이게 지금 자기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장을 생각을 돼요. 근데 자기장이 변해야만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결국 이거 기울기 값. 그러니까 이게 사인 값이면
지금 코사인 값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유도전류 안 생기고요. 요럴 때 세모, 요럴 때 유도전류가 최대. 그리고 동그라미 이때 유도전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0부터 T0까지는 여기 어디 T0네. T0까지는 2차 코일 유도전의 기전력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기울기 보면 점점 감소하죠.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고요. 2T0부터 0일 때 저항이론 전류 방향은 이때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뭘 플러스라고 했나요? 여기 지금 플러스네. 지금 여기 플러스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플러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자기장이 여기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가 S극, 이쪽이 N극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지금 이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잖아. 이쪽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감소하면 증가하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죠. 예, 지금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속, 지금 이 전원장치에서 지금 자속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 S극이 약해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 S극이 도망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더 세지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 N이 되게끔, 이쪽에 S극이 되게끔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선 법칙하면 이렇게 유도전류 생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 흐르는 거네. ARB, 니은은 맞네요. 그 오른손 법칙 할 때 보통 이렇게 엄지가 있고 주먹을 이렇게 주죠. 보통 이게 전류고 이게 자기장이잖아요. 그림 좀 꾸리네. 그러니까 전류 오른손 했을 때 감싸지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라서 이렇게 원형도 이렇게 직선도선일 때 동그랗게 자기장이 생기지만 이렇게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전류로 하고요. 요거를 자기장으로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맞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T가 3T보다 크죠. 이때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니은직 4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호유도 실험 아까 8번하고 똑같은 건데 스위치를 닫을 때 그리고 뭐 열 때 이걸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한참 시간이 지난 건 상관없고 뭐 저항을 증가시킨다 스위치 연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이상적으로 지금 이상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저항만 했을 때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그러니까 T는 T조여서 스위치를 딱 닫았다. 그럼 그때 이게 V고 이쪽이 저항 R이면 그때 전류가 팍 하고 흐르겠죠. 그러면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시간에 따른 전류의 크기를 보면 0이었다가 T0일 때 갑자기 전류가 팍 흘러요. 이 크기가 얼마일 거냐면 당연히 오음의 법칙 생각하면 R분의 V만큼 전류가 갑자기 팍 흘러요. 그런데 이게 코일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코일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앞선 시간에 코일이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T는 T0에서 똑같이 만약에 스위치를 닫았다고 했을 때 딱 닫는 순간 전류가 확 흘러야 되는데 이 자체가 뭘 만드냐면 전류가 흐르면 갑자기 자기 손속이 변하네. 그럼 렌치 법칙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 버려서 결국 얘네들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전류가 갑자기 확 튀지 않고요.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0이었다가 서서히 증가해서 이제 나중에 안정된 값을 찾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R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얘가 전류가 이제 일정해지면 여기서 이제 렌치 법칙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저항도 아니고 그냥 도선이에요. 그런데 초반에만 저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0이었다가 t 제로일 때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전류가 해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처음부터 갑자기 팍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맞죠, 이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류가 증가한다는 건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팍 증가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일정해집니다. 이때는 전류 일정. 그 말은 자기장 일정. 자속 변화가 없겠죠. 이 그림은 했죠. 공부했죠. 직류전원 장치고 여기 이제 걸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1차 코일에서 이렇게 전류가 빡 흐르면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막 만들어질 거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유도 전류를 검력이라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스위치 열면 이제 반대로 전류가 감소하겠죠. 그럼 자기장 감소. 이렇게 이제 저항을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겠지. 그리고 스위치 열면 뭐 전류 감소하고요. 자, 1과 4에서 1번과 4번. 그러면 이건 전류가 증가한 상황, 감소한 상황.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니까 그때는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2에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일정이니까 자기장이 일정, 그럼 자속이 일정.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검유계에는. 검유계에서 생기는 이 전류는 결국 유도전류니까 자속이 변해야만 생겨요. 검유계는 전류 세기는 V가, 이거는 전류 감소한 상황. 3은 이제 전류 자기장 감소, 전류 감소인 상황인데 둘 다 감소인데 지금 5번의 차이가 뭐냐면 저항값을 증가시킨 후, 저항값을 증가시키니까 기본적으로 전류 크기가 작은 상태예요. 작은 상태에서 전류가 감소하는 거하고 전류가 큰데 감소하는 거는 감소 폭이 3번이 더 크겠죠. 그래서 V가 보다 더 작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건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면 그림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를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지만 A에 연결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코일을 지금 중간에다가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연결을. 그럼 이렇게 지금 한 회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코일이 N번 감긴 코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B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코일 전체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회로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은 이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자, 봅시다. 여기 2V고 A 연결했어요. 그럼 A니까 여기 연결했죠. 그럼 여기는 4N, 여기는 N. 그러면 가문수는 전압에 비례하니까 이게 4N인데 2V니까 N이면 여기는 2분의 V가 걸렸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건전지라 생각할 수 있어요. 기전력이 생긴 거죠. 건전지가 2V만큼. 그럼 2V가 이렇게 해서 한 회로에 2V가 걸리는 거니까 여기 2V가 걸려요. 그러면 2분의 V 걸리고 이게 V는 IR이니까 I가 2R분의 V만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1차 코일에는 전류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2차 코일에서 에너지를 얼마큼 소비하냐면 어차피 코일에는 전류 소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R에서 소비할 텐데 R에 걸리는 전압이 그 P는 VI인데 R에 걸린 전압이 2분의 V 여기 기전력, 그리고 그때 흐르는 전류 2R분의 V니까 4R의 V 저것만큼 에너지를 써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면 교류전에서 왔을 거니까 교류전에 흐르는 전압은 P는 VI 이 식에서 V는 2V 그리고 I가 얼마일 때 이게 4R분의 V제곱 2차 코일에서 저항에 쓰는 적용한 에너지, I는 8R분의 V인가요?
그럼 기억 맞네요. 그 S는 B에 연결했을 때 전류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그럼 B에 연결해 볼게요. B 해봅시다. 그럼 B에 연결했다는 건 여기 연결했다는 거고, 여기 EV 4N, 여기 2N이니까 그럼 여기는 V가 걸리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전류,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한 회로면은 저항이 2R이죠. R이 두 개니까 그럼 V는 I2R이라서 I는 2R분의 V, 뭐 니은도 맞는 말. 결홀전에서 공급한 전력은 A에 연결했을 때보다 크다. 전력, 아까 A 연결했을 때 전력 아까 얼마인지 지워버렸네. 아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분의 V고 저항이 전류가 2R분의 V였으니까 4R분의 V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4R분의 V 제곱 요거였고, S를 B에 연결하면 전압 이 두 저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코일이 있고, 근데 여기서 V만큼 건전지 역할을 하고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R 이 전류가 얼마큼이냐면 2R분의 V만큼 흐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 저항이 2R이니까 결국 2R이라는 곳에 에너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근데 여기 전체에 걸린 전압이 얼마냐면 V, 여기 흐르는 전류가 2R분의 V, 그럼 전체는 2R분의 V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거, 여기 흐르는 전류도 이거고요. 여기 걸린 전압은 V나 IR 하면은 2분의 V, 여기도 2분의 V 이렇게 걸리겠죠. R이고 이거니까 둘이 곱해주면 2분의 V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해야겠네요. 맞는 거는 4번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기는 끝났네요. 이제 마지막 3단원은 파동 쪽인데 뭐 이렇게 양자역학주기랑 또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